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은 과연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박사급 거시경제 예측 모델을 쭉 뜯어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글로벌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상상? 절대 아니고요. 철저한 실증 데이터랑 구조적인 분석만 가지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래서 딱 10년 뒤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들 기술이 발전하니까 경제도 매끄럽게 쑥쑥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볼 데이터가 경고하는 현실은 아예 다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무조건 마주치게 될 아주 구체적이고 뻔히 보이는 병목 현상, 그러니까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게 될 10년짜리 타임머신 로드맵입니다. 당장 1년차 현실 점검부터 시작해서요. 3년 뒤 AI 동료, 5년 뒤 피지컬 AI, 그리고 10년 뒤 우주경제까지 이 흐름을 증명하는 데이터까지 순서대로 싹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년차 현실 점검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마찰 시기죠. 지금 당장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쩍쩍 갈라지고 있죠.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잡겠다고 돈줄을 꽉 묶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전쟁 대응이나 지역 부양책 때문에 정작 국가가 쓰는 돈은 팍팍 늘어나는 진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대기업들은 이 무너진 공급망을 메꾸려고 제조 AX, 즉 AI 전환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완전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무려 88%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답한 곳은 고작 39%뿐이라는 맥킨지 데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산성의 역설이에요. AI 인프라 깐다고 돈은 산더미처럼 쓰는데 막상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진짜 수익이나 마진 개선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어마어마한 병목 현상이 터집니다. 대기업들이야 버티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은요? 만약에 실시간 API 연동 표준화라던가 진짜 저렴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사회 전체에 쫙 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진짜 넘을 수 없는 극단적인 디지털 양극화가 생겨버립니다. 이 필수 인프라가 제대로 안 깔리면 1년차 경제는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3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AI 동료의 등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분화입니다. 시계바늘을 2028년으로 돌려볼까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완전히 갈라져서 각자 자기들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었고 유럽은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에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흔드는 핵심이 바로 단순한 챗봇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에이전틱 AI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짜 디지털 동료인 셈이죠. 이 녀석들이 화이트칼라 업무에 쫙 투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이 그야말로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장부만 보면 기업 생산성이나 GDP가 미친 듯이 솟구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장부상 숫자가 화려하다고 우리 삶도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완전 냉혹한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지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 결국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소득 같은 이슈가 정치권 한가운데서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법이에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3년 차에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장벽은 이 똑똑한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금융거래나 계약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겁니다. 이 법적인 거버넌스가 딱 잡히지 않으면요, 리스크를 감당 못하는 기업들은 AI 도입을 전면 스톱할 거고 금융시장의 신뢰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 번째 챕터, 5년 뒤의 세상입니다. 피지컬 AI의 도착, 이른바 K-코리아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고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지는 최악의 위기 상황.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구원자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똑똑한 거대 언어 모델이 로봇의 몸을 입고 현실 세계, 즉 물리적 노동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죠. 이 피지컬 AI가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대규모로 깔리면서 끔찍한 인력난을 단숨에 해결해버립니다. 놀랍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노동을 통한 소득 분배라는 룰 자체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석 모델이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이른바 K-코리아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 나라 안에서 물건 살 사람도 사라지잖아요. 결국 국내 소비를 살리려면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대규모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심지어 AI 기본소득까지 일부 나눠주면서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겠지만요. 와,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여기서 또 엄청난 물리적 장벽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피지컬 AI 로봇들이랑 그 뒤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가 추진하는 탄소 감축 정책이랑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이나 획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없이는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아예 AI 하드웨어들이 픽픽 꺼져버리는 초유의 셧다운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네 번째 챕터, 10년 뒤의 지평선입니다. 바로 우주경제와 포스트 노동 자본주의 시대죠. 10년 뒤 지구 안에서는 더 이상 캐낼 자원도 없고 국가 간 갈등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자 초강대국들은 아예 눈을 돌려 우주로 나갑니다. 우주에서 자원을 캐고 태양광 기지를 짓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노동 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진짜 인간의 노동이 경제 성장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좀 소름 돋는 현실이죠. 부와 권력은 플랫폼과 로봇을 가진 극소수의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AI 기본소득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력도 영토 크기가 아니라 저 우주에 떠있는 위성자산이나 디지털 초지능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시대. 경제학이 결국 그럼 일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는 대체 뭐지?를 묻는 철학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최후의 병목,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우주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UN 같은 국제기구들이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우주에 띄워든 어마어마한 자산들은 상업용 허브가 아니라 적국을 가장 먼저 때리기 위한 군사적 타깃 1순위로 변질될 겁니다. 최소한의 글로벌 평화 룰이 없다면 이 화려한 우주 경제는 인류의 새로운 도약이 아니라 다 같이 공멸하는 글로벌 리셋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이 엄청난 예측들이 진짜인지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데이터를 짚어보죠. 방금 들으신 이야기들 너무 비관적인 SF 영화 같나요? 자, 이 데이터가 핵심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2020년 4월 스탠퍼드 AI 연구소에서 나온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막 취업 시장에 뛰어든 20대 초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이 무려 2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아까 3년 차에 올 거라고 했던 노동시장 2분화와 청년 고용 쇼크, 그게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리얼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력 문제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스탠퍼드의 실증 자료를 합쳐보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꿀꺽꿀꺽 삼키는 전력량이 무려 29.6기가와트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거대한 뉴욕주 전체가 쓰는 최대 전기량이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5년째에 터질 거라고 했던 에너지망의 물리적 한계, 이 병목 현상이 얼마나 숨막히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뼈저리게 경고해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10년의 여정을 하나의 표로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AI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끌겠지만 반대로 우리 노동시장에 받는 타격은 갈수록 잔인해집니다. 게다가 1년 차엔 데이터 표준화, 3년 차엔 법적 책임, 5년 차엔 전력망 한계, 마지막 10년 차엔 지정학적 붕괴라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들이 아주 지뢰밭처럼 불가분하게 깔려있죠. 이 표가 말하는 건 미래는 무조건 희망차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면 당장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들을 치워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샅샅이 파헤쳐본 이 분석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정치 시스템과 지정학적 프레임워크는 노동에 사라진 포스트 노동 세상과 우주 기반의 자본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진짜 되어 있을까요?
무서운 속도로 목을 조여오는 이 미래의 병목들 앞에서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묵직하게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